크게 상처받지 않는 사람 특징. 대나무처럼 휘어져도 괜찮아요. 바람이 불어도 굽히면서 버티는 거죠. 우리도 문제 앞에서 유연하게 대처해봐요. 파도가 아무리 치고 돌아도 바위처럼 제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움에 굴하지 말고 단단하게 서 있어요. 저는 상처를 자주 받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상처를 받을 만한 일인데도 크게 생각하지 않고 흘려넘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상처를 받을지 말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처받지 않는 사람도 나름의 노하우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혼자만의 시간을 꼭 가지며 이를 소중히 여깁니다. 마음의 정화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왜 중요한지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시간은 마치 우리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틈이 없잖아요. 하지만 정원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시간을 갖듯 우리 마음도 돌보고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마음 속 깊은 곳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뭘 원하지? 진짜 행복한 건 뭘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처음엔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진짜 모습을 더 잘 알게 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상처에 강해지는 방법 중 하나랍니다. 이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종종 너무 바빠서 자기 마음 속 진짜 목소리를 못 듣게 돼요.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조용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의 진짜 욕구와 필요를 알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혼자만의 시간은 우리 자신을 발전시키는 기회예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거나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것에 도전해보세요. 이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결국 혼자만의 시간이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는, 그래서 삶의 상처에 더 강해지는 비결이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가치와 욕구를 알아가고 결국 자기 자신과 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가끔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과 시간을 보내는 걸 소중히 여겨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말할 거예요. 물처럼 막히면 다른 길로 흐르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멈추지 않아요. 우회로를 찾아보죠. 산처럼 높고 조용해요. 소란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우리 삶의 정상에서 평온을 느껴보세요. 두 번째로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이들에게 내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 모두 자기 자신을 좋아하나요? 자신의 좋은 점, 가끔은 부족한 점까지도요? 사실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기반이거든요. 자신을 아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볼게요. 우리 주변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우리를 진짜로 이해해주고 우리의 가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옆에서 힘이 되어주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해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나? 나는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나?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만 그 귀중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또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런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만드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이런 관계들은 우리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고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은 더 행복하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더욱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사용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멋져질지 상상만 해도 벌써부터 기대가 되지 않나요? 대지처럼 모든 걸 받아들여요.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키워내요. 우리도 다양한 경험을 받아들이고 성장해요. 하늘이 구름 뒤에 숨어도 다시 맑아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흐릴 수 있지만 늘 맑은 날이 온답니다. 세 번째로 작은 성공들을 통해 자신감을 쌓아온 경험이 있다.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데 노하우가 있습니다. 먼저, 작은 성공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볼까요? 사실, 우리가 작은 목표를 이룰 때마다 우리 뇌에서는 잘했다, 멋져 라고 말하는 작은 화학물질이 방출돼요. 이건 마치 내면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더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바뀌죠.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자신감이 한 번에 쭉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쌓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작은 일에서 성공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더 큰 일에 도전할 때 이전에도 잘했으니 이번에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자신을 믿는 그 감정, 바로 자기 효능감이에요. 이건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능력이죠. 작은 성공을 통해 자신감이 생기면 우리는 더 많은 도전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잘 대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자신감을 키울 수 있을까요? 일단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보세요. 정말 작은 거예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매일 10분씩 책 읽는 것도 좋죠. 그리고 이룬 성공은 꼭 기록하고 축하해 주세요. 작은 성공일지라도 중요하니까요. 이건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작은 성공들을 통해 자신감을 조금씩 쌓아가면서 삶의 어려움에 더욱 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성장할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성공을 하나씩 쌓아가며 여러분의 자신감을 키워나가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나무처럼 천천히, 꾸준히 자라요.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우리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해처럼 주변을 밝히고 따뜻하게 해요. 우리도 주변 사람에게 따뜻함을 전해봐요. 네 번째로 완벽한 사람조차 비판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며 불필요한 비난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들이 어떻게 비판을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죠. 알다시피 우리 모두는 가끔 비판을 받곤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심지어 가장 완벽한 사람들조차도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괜찮은 일이에요.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비판을 받아들이는 법을 알고 있죠. 그 비결은 뭘까요? 바로 불필요한 비난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에게 유용한 비판만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그냥 흘려보내요. 이들은 비판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요. 즉,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받았을 때 그것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거죠. 이 비판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지? 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비판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며 자기 자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태도를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모든 비판이 동일한 가치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만을 받아들이세요. 두 번째, 비판을 받았을 때 이를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으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강화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믿으세요. 결국
비판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모두가 비판을 성장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강하고 더 행복하며 더 충족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바람처럼 자유롭고 가볍게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우리도 마음 가는 대로 가볍게 살아가 봐요. 별처럼 어둠 속에서도 빛나요.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빛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상처를 받을지 선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몫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상처받을지 결정하는 건 사실 우리 자신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상황이 우리를 상처 입힐 수는 있지만 그 상처를 얼마나 깊게 받아들일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엔 항상 다양한 사람들과 상황이 있어요. 가끔 우리는 이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비판이나 거부감을 느낄 때가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비판이나 상황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상처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상처받을지 말지 결정하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의 말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스티븐 코비가 말했듯 자기 주도성이라는 건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어 우리 반응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우리 감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예요.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걸 인식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해요.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연습도 필요해요. 모든 경험에서 배울 점을 찾아보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의 감정과 반응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건 정말 강력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반응을 선택할지를 알게 되면 더 이상 불필요한 상처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는 상처받을지 결정할 힘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강처럼 앞으로만 흘러가요. 계속해서 나아가며 변화하는 모습을 기억해요. 구름처럼 가벼워요. 상황에 맞게 변화할 수 있어요. 유연함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삶에서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건 상처받는 것이 언제나 우리 선택이라는 사실이에요.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그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 가진 비결은 바로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반응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작은 성공에서도 기쁨을 찾고 비판 속에서도 배움의 기회를 봐요. 이건 마치 비가 오면 우산을 쓰듯이 우리 삶의 태도를 조절하는 거죠. 그들은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비판받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중요한 건 그 비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그들처럼 우리도 상처받을지 말지 선택할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에요. 상처받을지 아닐지 결정하는 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삶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는 거죠. 이 교훈을 가슴에 품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해요. 우리 삶은 우리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선택하든 그 선택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어요. 함께 힘을 내서 더 밝고 긍정적인 내일을 향해 나아가 봅시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크게 상처받지 않는 사람 특징. 대나무처럼 휘어져도 괜찮아요. 바람이 불어도 굽히면서 버티는 거죠. 우리도 문제 앞에서 유연하게 대처해봐요. 파도가 아무리 치고 돌아도 바위처럼 제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움에 굴하지 말고 단단하게 서 있어요. 저는 상처를 자주 받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상처를 받을 만한 일인데도 크게 생각하지 않고 흘려넘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상처를 받을지 말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처받지 않는 사람도 나름의 노하우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혼자만의 시간을 꼭 가지며 이를 소중히 여깁니다. 마음의 정화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왜 중요한지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시간은 마치 우리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틈이 없잖아요. 하지만 정원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시간을 갖듯 우리 마음도 돌보고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마음 속 깊은 곳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뭘 원하지? 진짜 행복한 건 뭘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처음엔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진짜 모습을 더 잘 알게 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상처에 강해지는 방법 중 하나랍니다. 이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종종 너무 바빠서 자기 마음 속 진짜 목소리를 못 듣게 돼요.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조용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의 진짜 욕구와 필요를 알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혼자만의 시간은 우리 자신을 발전시키는 기회예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거나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것에 도전해보세요. 이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결국 혼자만의 시간이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는, 그래서 삶의 상처에 더 강해지는 비결이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가치와 욕구를 알아가고 결국 자기 자신과 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가끔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과 시간을 보내는 걸 소중히 여겨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말할 거예요. 물처럼 막히면 다른 길로 흐르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멈추지 않아요. 우회로를 찾아보죠. 산처럼 높고 조용해요. 소란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우리 삶의 정상에서 평온을 느껴보세요. 두 번째로,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이들에게 내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 모두 자기 자신을 좋아하나요? 자신의 좋은 점, 가끔은 부족한 점까지도요? 사실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기반이거든요. 자신을 아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볼게요. 우리 주변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우리를 진짜로 이해해주고 우리의 가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옆에서 힘이 되어주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해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나? 나는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나?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만 그 귀중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또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런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만드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이런 관계들은 우리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고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은 더 행복하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더욱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사용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멋져질지 상상만 해도 벌써부터 기대가 되지 않나요? 대지처럼 모든 걸 받아들여요.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키워내요.
우리도 다양한 경험을 받아들이고 성장해요. 하늘이 구름 뒤에 숨어도 다시 맑아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흐릴 수 있지만 늘 맑은 날이 온답니다. 세 번째로 작은 성공들을 통해 자신감을 쌓아온 경험이 있다.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데 노하우가 있습니다. 먼저, 작은 성공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볼까요? 사실, 우리가 작은 목표를 이룰 때마다 우리 뇌에서는 잘했다, 멋져 라고 말하는 작은 화학물질이 방출돼요. 이건 마치 내면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더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바뀌죠.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자신감이 한 번에 쭉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쌓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작은 일에서 성공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더 큰 일에 도전할 때 이전에도 잘했으니 이번에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자신을 믿는 그 감정, 바로 자기 효능감이에요. 이건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능력이죠. 작은 성공을 통해 자신감이 생기면 우리는 더 많은 도전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잘 대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자신감을 키울 수 있을까요? 일단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보세요. 정말 작은 거예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매일 10분씩 책 읽는 것도 좋죠. 그리고 이룬 성공은 꼭 기록하고 축하해 주세요. 작은 성공일지라도 중요하니까요. 이건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작은 성공들을 통해 자신감을 조금씩 쌓아가면서 삶의 어려움에 더욱 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성장할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성공을 하나씩 쌓아가며 여러분의 자신감을 키워나가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나무처럼 천천히, 꾸준히 자라요.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우리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해처럼 주변을 밝히고 따뜻하게 해요. 우리도 주변 사람에게 따뜻함을 전해봐요. 네 번째로 완벽한 사람조차 비판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며 불필요한 비난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들이 어떻게 비판을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죠. 알다시피 우리 모두는 가끔 비판을 받곤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심지어 가장 완벽한 사람들조차도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괜찮은 일이에요.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비판을 받아들이는 법을 알고 있죠. 그 비결은 뭘까요? 바로 불필요한 비난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에게 유용한 비판만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그냥 흘려보내요. 이들은 비판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요. 즉,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받았을 때 그것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거죠. 이 비판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지? 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비판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며 자기 자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태도를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모든 비판이 동일한 가치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만을 받아들이세요. 두 번째, 비판을 받았을 때 이를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으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강화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믿으세요. 결국 비판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모두가 비판을 성장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강하고 더 행복하며 더 충족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바람처럼 자유롭고 가볍게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우리도 마음 가는 대로 가볍게 살아가 봐요. 별처럼 어둠 속에서도 빛나요.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빛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상처를 받을지 선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몫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상처받을지 결정하는 건 사실 우리 자신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상황이 우리를 상처 입힐 수는 있지만 그 상처를 얼마나 깊게 받아들일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엔 항상 다양한 사람들과 상황이 있어요. 가끔 우리는 이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비판이나 거부감을 느낄 때가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비판이나 상황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상처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상처받을지 말지 결정하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의 말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스티븐 코비가 말했듯 자기 주도성이라는 건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어 우리 반응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우리 감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예요.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걸 인식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해요.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연습도 필요해요. 모든 경험에서 배울 점을 찾아보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의 감정과 반응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건 정말 강력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반응을 선택할지를 알게 되면 더 이상 불필요한 상처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는 상처받을지 결정할 힘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강처럼 앞으로만 흘러가요. 계속해서 나아가며 변화하는 모습을 기억해요. 구름처럼 가벼워요. 상황에 맞게 변화할 수 있어요. 유연함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삶에서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건 상처받는 것이 언제나 우리 선택이라는 사실이에요.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그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 가진 비결은 바로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반응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작은 성공에서도 기쁨을 찾고 비판 속에서도 배움의 기회를 봐요. 이건 마치 비가 오면 우산을 쓰듯이 우리 삶의 태도를 조절하는 거죠. 그들은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비판받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중요한 건 그 비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그들처럼 우리도 상처받을지 말지 선택할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에요. 상처받을지 아닐지 결정하는 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삶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는 거죠. 이 교훈을 가슴에 품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해요. 우리 삶은 우리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선택하든 그 선택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어요. 함께 힘을 내서 더 밝고 긍정적인 내일을 향해 나아가 봅시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크게 상처받지 않는 사람 특징. 대나무처럼 휘어져도 괜찮아요. 바람이 불어도 굽히면서 버티는 거죠. 우리도 문제 앞에서 유연하게 대처해봐요. 파도가 아무리 치고 돌아도 바위처럼 제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움에 굴하지 말고 단단하게 서 있어요. 저는 상처를 자주 받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상처를 받을 만한 일인데도 크게 생각하지 않고 흘려넘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상처를 받을지 말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처받지 않는 사람도 나름의 노하우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혼자만의 시간을 꼭 가지며 이를 소중히 여깁니다. 마음의 정화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왜 중요한지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시간은 마치 우리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틈이 없잖아요. 하지만 정원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시간을 갖듯 우리 마음도 돌보고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마음 속 깊은 곳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뭘 원하지? 진짜 행복한 건 뭘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처음엔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진짜 모습을 더 잘 알게 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상처에 강해지는 방법 중 하나랍니다. 이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종종 너무 바빠서 자기 마음 속 진짜 목소리를 못 듣게 돼요.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조용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의 진짜 욕구와 필요를 알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혼자만의 시간은 우리 자신을 발전시키는 기회예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거나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것에 도전해보세요. 이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결국 혼자만의 시간이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는, 그래서 삶의 상처에 더 강해지는 비결이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가치와 욕구를 알아가고 결국 자기 자신과 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가끔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과 시간을 보내는 걸 소중히 여겨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말할 거예요. 물처럼 막히면 다른 길로 흐르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멈추지 않아요. 우회로를 찾아보죠. 산처럼 높고 조용해요. 소란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우리 삶의 정상에서 평온을 느껴보세요. 두 번째로,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이들에게 내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 모두 자기 자신을 좋아하나요? 자신의 좋은 점, 가끔은 부족한 점까지도요? 사실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기반이거든요. 자신을 아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볼게요. 우리 주변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우리를 진짜로 이해해주고 우리의 가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옆에서 힘이 되어주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해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나? 나는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나?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만 그 귀중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또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런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만드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이런 관계들은 우리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고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은 더 행복하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더욱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사용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멋져질지 상상만 해도 벌써부터 기대가 되지 않나요? 대지처럼 모든 걸 받아들여요.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키워내요. 우리도 다양한 경험을 받아들이고 성장해요. 하늘이 구름 뒤에 숨어도 다시 맑아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흐릴 수 있지만 늘 맑은 날이 온답니다. 세 번째로, 작은 성공들을 통해 자신감을 쌓아온 경험이 있다.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데 노하우가 있습니다. 먼저, 작은 성공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볼까요? 사실 우리가 작은 목표를 이룰 때마다 우리 뇌에서는 잘했다, 멋져 라고 말하는 작은 화학물질이 방출돼요.
이건 마치 내면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더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바뀌죠.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자신감이 한 번에 쭉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쌓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작은 일에서 성공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더 큰 일에 도전할 때 이전에도 잘했으니 이번에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자신을 믿는 그 감정, 바로 자기 효능감이에요. 이건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능력이죠. 작은 성공을 통해 자신감이 생기면 우리는 더 많은 도전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잘 대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자신감을 키울 수 있을까요? 일단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보세요. 정말 작은 거예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매일 10분씩 책 읽는 것도 좋죠. 그리고 이룬 성공은 꼭 기록하고 축하해 주세요. 작은 성공일지라도 중요하니까요. 이건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작은 성공들을 통해 자신감을 조금씩 쌓아가면서 삶의 어려움에 더욱 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성장할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성공을 하나씩 쌓아가며 여러분의 자신감을 키워나가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나무처럼 천천히, 꾸준히 자라요.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우리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해처럼 주변을 밝히고 따뜻하게 해요. 우리도 주변 사람에게 따뜻함을 전해봐요. 네 번째로 완벽한 사람조차 비판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며 불필요한 비난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들이 어떻게 비판을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죠. 알다시피 우리 모두는 가끔 비판을 받곤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심지어 가장 완벽한 사람들조차도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괜찮은 일이에요.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비판을 받아들이는 법을 알고 있죠. 그 비결은 뭘까요? 바로 불필요한 비난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에게 유용한 비판만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그냥 흘려보내요. 이들은 비판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요. 즉,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받았을 때 그것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거죠. 이 비판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지? 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비판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며 자기 자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태도를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모든 비판이 동일한 가치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만을 받아들이세요. 두 번째, 비판을 받았을 때 이를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으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강화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믿으세요. 결국 비판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모두가 비판을 성장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강하고 더 행복하며 더 충족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바람처럼 자유롭고 가볍게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우리도 마음 가는 대로 가볍게 살아가 봐요. 별처럼 어둠 속에서도 빛나요.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빛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상처를 받을지 선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몫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상처받을지 결정하는 건 사실 우리 자신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상황이 우리를 상처 입힐 수는 있지만 그 상처를 얼마나 깊게 받아들일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엔 항상 다양한 사람들과 상황이 있어요. 가끔 우리는 이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비판이나 거부감을 느낄 때가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비판이나 상황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상처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상처받을지 말지 결정하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의 말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스티븐 코비가 말했듯 자기 주도성이라는 건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어 우리 반응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우리 감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예요.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걸 인식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해요.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연습도 필요해요. 모든 경험에서 배울 점을 찾아보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의 감정과 반응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건 정말 강력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반응을 선택할지를 알게 되면 더 이상 불필요한 상처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는 상처받을지 결정할 힘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강처럼 앞으로만 흘러가요. 계속해서 나아가며 변화하는 모습을 기억해요. 구름처럼 가벼워요. 상황에 맞게 변화할 수 있어요. 유연함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삶에서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건 상처받는 것이 언제나 우리 선택이라는 사실이에요.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그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 가진 비결은 바로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반응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작은 성공에서도 기쁨을 찾고 비판 속에서도 배움의 기회를 봐요. 이건 마치 비가 오면 우산을 쓰듯이 우리 삶의 태도를 조절하는 거죠. 그들은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비판받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중요한 건 그 비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그들처럼 우리도 상처받을지 말지 선택할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에요. 상처받을지 아닐지 결정하는 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삶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는 거죠. 이 교훈을 가슴에 품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해요. 우리 삶은 우리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선택하든 그 선택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어요. 함께 힘을 내서 더 밝고 긍정적인 내일을 향해 나아가 봅시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